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윤쌤입니다. 지금도 중개사법 준비기출특강 기본편 제3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반시 제재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게 형벌이 생겼습니다. 형벌 두 가지인데, 첫째, 신고 대상 계약이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하지 않았는데 가격을 올려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 자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한 자입니다. 즉 금매로 싸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허위 매물이 아니고 진짜 계약했거든요. 진짜 계약했는데 금매로 싸게 나와서 가격이 좀 낮으니까 가격이 떨어질까봐 해지하지 않았거든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 자입니다. 이게 다 거짓 신고인데 앞에 아니 불이 나와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이게 3-3이기 때문에 3, 4만 불고기 드세요. 계세요. 3, 3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한문이 아니 불자죠. 이게 아니 불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것도 아니 불, 아니 불. 다음 거짓, 거짓. 불고기가 고기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아니 불 거짓입니다. 3, 4만 불고기 드세요. 아니 불 거짓, 아니 불 거짓입니다. 여기 3천만 원 이하 아까 들어가겠습니다. 1번, 2번은 아까 3-3과 겹칩니다. 1번, 신고 대상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자인데 가로 열고 3-3이죠. 3-3을 부과받은 경우 제외한다. 그러니까 아니볼 거짓으로 3-3 처벌받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데 3-3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한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지 등 신고한 자 가로 열고 3-3이죠. 3-3 부과받은 경우 제외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3-3으로 처벌받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데 3-3으로 처벌되지 않았을 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3-3과 겹칩니다.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입니다. 이걸 잘 외우는데 아까 3, 4만 불고기, 아니불 거짓, 3-3 겹치죠? 그럼 3, 4만 불고기 드세요. 불고기를 구워야겠죠. 그럼 삼춘가, 삼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불고기 겹치죠? 불고기. 다음 지주자가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지급 증명 자료입니다. 다시 불고기는 3-3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겹쳐요. 한꺼번에 외우세요. 3, 4만 불고기 드세요. 삼춘과 불고기 지주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3천만 원 이하인데 그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조장 방조한 자입니다. 그럼 2번은 거짓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조장 방조해도 과태료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죠. 그럼 매매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계약 했습니다. 매매계약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공동신고 거부한 자. 4번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럼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해제했습니다. 해제면 해제 신고해야 되죠. 해제 신고 아니한 자입니다.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한다. 5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내용을 신고로 요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조장 방조, 5번은 요구한 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500만 원, 오마이 갓이에요. 다시 오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는 정말 아니요. 다시 오마이 갓. 우리 남편은 외조가 정말 아니요.
외의자로 조장방조.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요구한 자. 그래서 3번은 매매한 겁니다. 근데 신고 안 했어요. 4번은 해지했어요. 신고 안 한 겁니다. 아까 아니 불과 다릅니다. 다음 취득가의 10% 이하가 들어가 있는데 둘 다 거짓 신고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인데 의무자가 거래 신고 거짓한 자.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도 거짓 신고한 자입니다. 여기는 거짓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의무자가 거짓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아무튼 다 거짓 신고입니다. 그럼 자, 12영어로 10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텐가 놀아야 됩니까? 텐가 놓으면 안 되죠. 이게 텐가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틀려요. 취득 가에 그러니까 텐가입니다. 그럼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의무자가 거짓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신고. 다시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번, 2번은 그 신고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했고, 이건 해제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 이게 아니불이죠. 그럼 여기 500만 원 가태료. 여기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죠. 여기 해제했어요, 안 했어요? 해제했어요. 근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매매 안 하면 안입을 여려와요. 해제 안 하면 안입을 이뤄옵니다. 여기 매매한 겁니다. 여기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과 여기 3번, 4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여기 텐가 노는 게 의무인가 아닌가? 이건 거짓 신고한 겁니다. 거짓 신고했다. 그럼 여기는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한 겁니다. 매매했는데 거짓 신고 둘 다. 여기는 매매하지 아니했음 불구하고 거짓 신고. 그러니까 안 했으면 다 아니불 와요. 여기는 매매했습니다. 여기 해제했어요. 여기는 둘 다 매매했는데 거짓 신고입니다. 매매하지 아니했음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는 여기 아니불로 옵니다.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기출문제집 160페이지 8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거죠. 1번 공인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반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담하죠. 개공이 해야 되고 개공이 의무가 있는 건 여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건 여기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개공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해야 되죠. 3번 개업공인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요 동그라미 요구한 자 과태료 맞죠? 아까 500만 원 오마이갓 우리 남편 외조는 정말 아니 요조요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자,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당연히 보완하게 해야겠죠. 4번은 뭐 당연하네요. 5번 등록관청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배가 아니라 이게 지주자는 이제 3천만 원이야 과태료, 3천만 원이야 과태료죠. 뭐 3원 똑같은데 취득세 세배가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셨지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공통신고상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이렇게 외웠어요. 자,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있죠. 소지목이 강원도에서 자급자족 혼자 삽니다. 지게이고 지게인 소지목이 혼자 살아요. 근데 남자가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밥을 잘 못 먹겠죠. 라면같이 면 종류만 먹다가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에 걸렸습니다. 실조증의 중에 개업공인 중개사요. 근데 중개사 참 인상좋소입니다. 다시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먹다가 위가 빵꾸 나서 영양실조증 걸렸어요. 근데 중개사 참 인상좋소입니다.
오답으로 나온 게, 자, 권리관계 여기 없어요. 제일 밑으로 오세요. 공법상 거래규제 없습니다. 왜 권리관계 없을까요? 매매계약만 신고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이고, 공법상 거래규제는 뭐 알아야 신고하지.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1번, 2번이 지개인이죠. 중도금 지급일, 정관 지급일, 계약일, 인인적사항. 3번이 소지목, 소지목이 면 종류 먹다가 이 위탁 깔린 위가 빵고 나서 6번 실제 거래 가격, 7번 조건기한, 8번의 교육공인사, 실조축, 근데 중개사 인상조서,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인상조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9번으로 오세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옳은 겁니다. 물건 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적습니다. 니는 총이죠, 총. 실제 거래 가격에는 총이죠.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 합산 합계 금액을 적어야겠죠. 총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에서 입주권만 적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겠죠. 조건 기한 안 붙였으면 적을 수 없죠.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틀린 거네요. 1번이 정답이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는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이 아니잖아요.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 개공 의무가 없어요. 아까 개공 의무는 개공이 중개했을 때 최초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신고증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은 제출할 수 있다요.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범한 경우 개공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 인상조서 여기 인이 있죠. 사항 전화번호 조서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4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이건 새겁니까 헌겁니까? 새거 파는 거죠. 그러면 물건 및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합니다. 나중에 경비 처리 받아요. 그 밖의 계약이 제외예요. 그러니까 새 것은 부가세 포함, 헌겁할 때 부가세 제외입니다.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지읒 집합의 지읒자 집합 건축물 지읒 전용 면적 맞아요.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읒 집합 건축물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예를 들어 단독 건축물은 연면적이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지읒 해가지고 그 밖의 연면적입니다. 1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앞에 법일은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뒤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틀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사이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범한 경우 해당 개공이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개공의 의무는 여기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개공의 의무는 여기 딱 하나. 개공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때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10번에서 해제 신고 의무 개공이 없어요. 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지되면 해제 신고 의무 개공이 없습니다. 개공의 의무는 여기 딱 한 군데만 있어요. 2번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데 제일 끝에 검인 받은 것으로 보게 되죠. 검인은 형식적 심사라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3번 개공 위임받은 소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 소공은 자기 신분증 당연히 관청에 보여줘야겠죠.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이면 국가가 신고하죠. 다른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은 몰라도 됩니다. 저번은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자에서 과태료 각각 지지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건 감경 면제 없습니다. 감경 안 해줍니다. 근데 5번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1, 2, 3, 4가 더 중요하고 1, 2, 3, 4가 맞았으니까 5번으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5번 굳이 할 필요 없어요.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겁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개공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 맞죠? 국가만 신고하죠. 다른 당사자 신고하지 않으니까 단독 맞아요.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이번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공이 공동 신고해야 되죠. 3번 매수인이 신고인이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죠? 그럼 제일 끝에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고 4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 매매계약, 분양계약이죠. 분양, 최초로 파는 게 공급분양. 계약에 어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지위로 자료 지위에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이거 신고해야 되죠. 매매계약. 그러니까 전매하는 거죠. 전매 신고해야 된다. 매매는 다 신고해야 되죠. 답이 4번입니다. 매매계약에 조건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기한도 신고사항이죠. 영양 실조 중에 조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당연히 국적 적어야겠죠. 2번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날인 맞았죠? 이게 공동신고인데 제출은 공동이 아니죠. 제출을 혼자 하면 되죠. 혼자 하면 됩니다. 서명 날인을 공동으로 하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4번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이 맞아요. 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을 주택인 경우에 표시하겠죠. 4번은 특별히 틀린 말 없어 맞습니다.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 면적은 또 나왔죠. 지읒 집합의 지읒 전용 지읒 답은 2번입니다.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부터 30일이죠. 30일 내에 신고원청에 공동 신고가 되죠. 공동. 엄밀히 말하면 단독 틀렸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아무튼 30일이 정확히 틀렸죠.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이고 맞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라 5억 모든 주택 맞아요. 모든 주택 신고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국가네요. 국가만 신고하죠. 국가만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는 거죠.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지에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시장은 신고관청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될 수 있죠. 답이 3번이네요.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당사자가 아니라 개공만 신고하라 그랬죠.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등록관청이 아니죠. 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아니죠.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이죠. 드렸습니다.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가 있어요. 학교에서 요약집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준비 기출이 있어요.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밑에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민법, 중개사법 꼭 적으셔야 되고 교재 이름까지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기출특강도 같이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민법과 중개사법은 4월까지 완전히 꽉 잡도록 노력하셔야 5월부터 공법, 기타 과목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